오늘 영상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국민연금 오래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더라.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절반이나 줄어든다던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의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논란 속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토된 적이 있지만 결국 중단되었던 만큼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연금 감액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왜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기초연금 받고 계신 시니어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반드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먼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2025년 현재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받으실 수 있고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죠.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과는 지급 대상이나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제도인 것이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액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합산해 월 309만 원을 넘을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셈이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 감액제도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 6월 기준으로 감액 대상자는 약 12만 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만 명을 넘겼습니다.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OECD도 각국 정부의 감액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모두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김문수 후보는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액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본래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이상 받는 경우 감액이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3,760원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에서 최대 17만 1,250원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을 적용하여 최대 17만 1,250원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경우 약 5만 원이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약 9만 7천 원이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에는 감액이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이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닌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구조적 모순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시니어님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적게 넣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무려 33.4%에 이르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공적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20%씩 줄이는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조치지만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도 이제는 개인이 전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간병 파산 방지를 위한 공공책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1호 공약이었고 국민의힘도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큰 이견 없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두 가지 감액제도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연금 관련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